안녕하세요, 노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의료의 천국, 미국은 의료의 헬이다. 미국 의료 서비스 질이 낮다. 미국 의료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미국 의료 체계가 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다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리콘밸리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IT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의료비가 크게 비싸지 않다. 오히려 쌀 수도 있다. 두 번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선택법. 이 역시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다. 꼭 계산을 해보시고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챕터 고르기를 통해 뒷부분으로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모든 종류의 보험을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큰 틀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기관에서 내게 청구하는 금액을 가로축으로 두고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세로축에 놓고 설명할게요. 프리미엄, 디덕터블, 그리고 아웃오퍼켓 맥시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보험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건보료, 그 중에 직원 부담금이 되겠죠. 즉, 이 프리미엄이란 건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지출해야 되는 고정 지출이겠죠. 이제 의사를 보거나 약을 사 먹거나 하면 돈이 청구되잖아요. 처음에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제가 100% 부담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금액이 바로 디덕터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덕터블이 도달했을 때 그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보험사와 내가 의료비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 내가 다니는 병원 및 의사에 따라서 그래프상의 기울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여기 표기해놨습니다. 내가 지출한 총 의료비가 아웃오포켓 맥시멈 혹은 OP 맥스가 되는 순간에 그부터는 보험사가 100% 의료비를 지출합니다. 무상의료란 말이죠. 당연하겠지만 보험사도 미치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높은 걸 팔면 디덕터블이나 아웃오포켓 맥시멈이 낮아요. 병원을 많이 갈 것 같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럼 프리미엄이 좀 높더라도 이런 걸 고르면 좋겠죠. 다른 보험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아웃오포켓 맥시멈은 환자가 내는 연간 의료비의 최대치고요. 디덕터블 이후에 보험사와 환자가 부담을 나눠내게 된다면 그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코 인슈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또 별개로 의사 방문 시마다 고정 금액만 내고 비율대로가 아니라 고정 금액, 예를 들면 20불, 30불 이렇게 내는 보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코페이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보험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크게 두 종류만 보겠습니다. HMO 그리고 PPO. HMO의 경우는 삼성에서 보험회사를 같이 합니다. 의료랑. 근데 이 보험은 삼성병원에서만 진료를 봤을 때 보험료를 내주고 다른 데서 진료를 보면 보험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HMO고요. PPO의 경우에도 정해진 의료인의 연합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네트워크 안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PPO는 네트워크 밖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일부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HMO는 주치의가 꼭 필요하고요. 전문의를 보려면 항상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PPO는 그냥 원하는 전문의를 예약하고 만나면 되고요. 주치의를 추가로 두고 싶으면 둬도 되고 안 둬도 자유입니다. HMO는 제약점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데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병원과 보험사가 한통속이거든요. 그래서 분만을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왕절개 같은 걸 최대한 피하려고 자연 분만을 강요하고 끝까지 보다 안 되면, 정안되면 그때서야 제왕절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PPO는 반대로 병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진료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간 프리미엄 5,000불, 디덕터블 3,000불, 아웃포켓 맥시멈 4,000불, 코인슈런스 20%라고 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5,000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디덕터블 3,000불을 내가 더 지불을 한다면 그래서 총 8,000불을 지불하겠죠? 그러면 3,000불치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500불만 더 쓰면 500불의 5배인 2,500불치의 의료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고요. 8,000불치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9,000불까지만 지출하면 돼요. 내가 병원비를 밀리언, 즉 10억 원어치를 썼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9,000불만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미국 보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프리미엄, 디덕터블, 아웃포켓 맥스, 이 세 가지가 작을수록 더 좋은 보험이고, 정말 좋은 회사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없거나 이 세 가지 비용이 되게 낮게 책정돼 갖고 저렴하게 무제한 의료를 누릴 수 있고요. 보통 좋은 회사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에서도 공격적으로 증세를 하는데요. 돈 내놓으란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 메가 백도어, 그리고 백도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메가 백도어 그리고 백도어를 이용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려던 사람들에게 지금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무려 소득의 35,000불, 거의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게 됩니다. 50% 정도를 적용하면 해마다 2천만 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자,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니 이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절세의 수단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힘없는 국민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의 절세 도우미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줄여서 HSA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연간 의료비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유리한지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을 잘 안 간다 싶으면 기본 보험료 프리미엄이 적은 대신에 환자 부담액이 높은, 즉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이 좋다고 했고요.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간다 싶으면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환자 부담액이 낮은 플랜이 좋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건 바로 이 하이 디덕터블 플랜,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 즉 HDHP라는 것 중에서는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크 계좌라 보시면 돼요. 좋은 직장의 경우 의료비로 좀 쓰라고 연초에 이 계좌에 돈을 얼마씩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통해 저 계좌에 돈을 넣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2021년 기준 연간 7,200불, 내년 2022년에는 7,300불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 세금이 30%가 넘으신다고 생각하면 연말정산에서 2,000불 이상의 세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죠.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월급에 여유가 있어서 HSA 체크 계좌에다가 매년 7,000불 이상을 불입한다고요. 그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 유리한 범위가 더 늘어나겠죠. 묻다 말 무조건 이 플랜이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절세 혜택만으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HSA 계좌는 투자 계좌이기도 합니다. 저 계좌에서 주식을 사서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는 과세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세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 세금에 대한 과세가 없어요.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의료비를 일단 신용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캐시백을 모으겠죠? 그 영수증을 잘 모아놔요. 이 영수증으로 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찾지 마시고요. 저 계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몇십 년 후, 은퇴 후에 한 번에 찾아 드시면 됩니다. 의료비로 쓸 경우에는 소득세 및 투자세가 면제되는 계좌고요. 의료비가 아닌 경우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때 찾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시고 투자로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세가 면제되니까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 중에 이게 가장 좋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주는데요. HSA가 있는 플랜, 제가 이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싸고 디덕터블이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림상 빨간색이 짧고 노란색이 긴 편입니다. 그 다음 PPO 플랜, 여기는 HSA가 없고요. 프리미엄 빨간색이 길고 디덕터블 노란색이 짧죠. HMO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쌉니다. 프리미엄은 적당히 비싸고 디덕터블이 없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출산을 할 때 갈 때마다 한 20불씩 내고 총 200 몇십 불만 내면은 그걸로 땡이라고 합니다. HMO 플랜을 비교해 볼게요. 이 두 플랜은 사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게요. HMO의 보험료가 HDHP보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영역에서는 HDHP가 유리하죠. 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HMO가 병원에 갈 때마다 매우 적은 돈만 내기 때문에 20불, 30불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PPO 플랜을 비교해 볼게요. 자, 프리미엄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병원을 이만큼 다닐 때까지는 HDHP 플랜, HSA가 있는 게 유리하네요. 그 다음 영역은 사실 뭐 쌤쌤일 수가 있는데 일반 PPO가 유리하다고 제가 손을 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 영역은 제가 그레이 영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프리미엄이 원래 쌌기 때문에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까지 내는데 드는 돈이 훨씬 적어요. HSA 플랜이. 이 HDHP 플랜이 압승이겠죠? 다 무상의료니까요. 사실 인플로이어 컨트리뷰션, 즉 회사에서 넣어주는 돈이 있어요. 누구? HSA가 있는 플랜이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1,500불을 줍니다. 그럼 실질적인 프리미엄은 2,140불로 많이 줄어들게 돼요. 압도적으로 이 플랜이 다른 두 플랜보다 좋아지죠. 포차 다 뗄게요. 회사에서 주는 돈을 안 받겠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세 플랜에 모두 절세 혜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두 플랜에서는 FSA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세금까지 면제가 돼서 좋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단점은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데 제약이 있고요. 또 그 돈을 투자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2022년 기준 HSA는 7,300불까지, FSA는 2,750불까지 불입 가능하고요. HSA가 주세를 내더라도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겠죠. 연방세 30%, 캘리포니아세 9%를 가정하면은 HSA 같은 경우는 7,300불에 30%에 해당하는 2,190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두 플랜은 2,750불에 39%에 해당하는 1,072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림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포차 뗀 거 있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1,500불을 그거마저도 빼버리면 프리미엄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실제적인 혜택은 줄겠지만요. 그래도 그건 얼마 안 하고요. 압도적으로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끼는 돈은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 받는 거잖아요. 즉 포스트텍스 머니라는 거예요. 제 수중으로 꽂히는 돈입니다. 프리미엄은 사실 프리텍스 머니예요. 포스트텍스 머니 100불이 프리텍스 머니 100불보다 사실 많은 겁니다. 프리미엄을 절세를 통해서 까는 계산을 한 거는 이 하이 디덕터블 플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요. 이러나 저러나 HSA를 지원하는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헬스 플랜은 다를 수 있어요. 숫자도 다를 거고요. 계산을 잘 해보면 아마 제 생각엔 대부분 HSA를 맥시멈 불입한다는 가정하에 HSA 플랜을 따라올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활비가 너무 많아서 월급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월급이 남으시는 분이라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실리콘밸리의 의료 지출, 이건 한국에서의 의료 지출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4억 벌던 사람이 한국에서 2억을 번다 치면은 연 720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돼요. 실리콘밸리 돈 많은 회사들은 완전 무료 의료를 제공합니다. 또 제 경우에 우리 부부와 애들, 지금 애가 하나인데 무제한 의료를 누리는데 드는 연간 비용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500만 원마저도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HSA를 제공하는 플랜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엔간해서는 다른 플랜보다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바회고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해주시고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